22페이지 3-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cm, 세로가 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빈틈없이 붙여서 계속 붙여서 결국에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처음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른 직사각형을 막 붙여서 결국에 큰 정사각형, 전체의 가로와 전체의 길이가 같게 만드는 방법은 공배수에 대한 개념이죠.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니까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과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2 곱하기 5, 2 곱하기 4가 되고 니은자로 곱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어서 10 곱하기 4를 하니까 40이 되죠. 그래서 10과 8의 최소 공배수 40이고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40cm가 되면 여기 40cm, 여기 40cm가 되면 첫 번째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8cm, 직사각형으로 어떻게 정사각형을 만들다 보면 공배수의 개념으로 가장 작은 정사각형 나오는 거죠. 물론 더 큰 정사각형 계속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장 작은 정사각형,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40cm가 됩니다. 다음 4-1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가는 버스는 15분마다 출발을 하고 대전 가는 버스는 20분마다 출발을 합니다. 9시 40분에 첫 번째 버스가 같이 출발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9시 40분에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배차 간격이 다르죠. 15분 간격, 20분 간격이니까 동시에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배수의 개념으로 동시에 출발을 하는 시간이 나오죠. 그 첫 번째라는 얘기는 최소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분마다 출발을 하고 20분마다 출발을 할 때 몇 분째는 동시에 출발을 할까요?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 최소 공배수죠. 5로 나누어 보면 5, 35, 5, 4, 20 니은자로 곱해보면 5 곱하기 3 곱하기 4 15 곱하기 4를 해서 60분이 되면 여기 그림에서 힌트를 주었지만 같이 출발하는 거죠. 처음 출발을 해서 60분이 될 때까지는 서로 엇갈리죠. 15분에 출발하고 20분에 출발하고 30분에 출발하고 40분에 출발하고 45분에 출발하고 부산 가는 버스는 3번이나 갔는데 대전 가는 버스는 2번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60분째가 되면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시각은 어떻게 될까요? 몇 시에 출발을 했다고 했죠? 9시 40분에 출발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 9시 40분으로부터 60분이 지난 후에 다시 동시에 출발하게 되겠죠. 60분 후니까 1시간 후죠. 자, 먼저 15와 20의 최소 공배수는 60이었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시각은 60분 후, 1시간 후죠. 9시 40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10시 40분이 되겠습니다. 3-2번.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16cm, 20cm이고 높이 5cm인 벽돌, 부피에 대한 얘기죠. 직육면체죠. 가로, 세로 높이 다 다르니까요. 그걸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배수에 대한 개념이고 가장 작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16, 2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5로 먼저 나누어 볼까요? 나누어지지 않는 16은 그대로 두고요. 5, 4, 20, 5, 1은 5. 그 다음에 4로 나누어 볼까요? 4, 4, 16, 4, 1은 4. 1은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죠. 그 다음 2은으로 곱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1. 1은 곱하지 않아도 똑같죠. 곱하나 안 곱하나. 자, 그러면 20 곱하기 4가 되어서 80이 되죠. 그래서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 단위를 잘 붙여야 되겠죠. 80cm가 되죠. 80cm가 되면 가장 작은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다음 4-2번 전철에 대한 문제입니다. 9분마다 출발. 버스는 15분마다 출발. 하나는 전철이고 하나는 버스인데 9분마다 15분마다 출발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동시에 출발하고 그 다음 처음으로 두 번째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몇 분 후인지를 먼저 구해 볼게요. 서로 다르게 계속
다른 간격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같아지는 그 시점, 공배수에 대한 개념이고요. 처음 이후로 다시 처음, 즉 최소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 물어보는 문제죠. 9와 15의 최소 공배수 3, 3은 9, 3, 5, 15 니은자로 곱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어서 9 곱하기 5를 하면 45가 되고, 즉 45분 후가 되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했죠? 오전 8시에 동시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그 다음으로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시각은 오전 8시로부터 45분이 지난 시간이죠. 그래서 정답은 오전 8시 45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5-1번 문제입니다. 두 자연수의 곱이 350이고 최대 공약수가 5일 때 최소 공배수 얼마일까요? 자, 두 자연수 A와 B가 있을 때 두 수를 곱한 것은,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표현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표현했을 때 곱한 게 서로 같습니다. 두 자연수 곱한 거랑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곱한 게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의 곱이 350이라 그랬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해도 35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 5라고 알려주었으니까 최소 공배수는 7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 5, 최소 공배수 70. 그러면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 하면 350이 되죠. 그 350이 곧 두 자연수의 곱과 같아지는 거죠. 다음 6-1번. 자, 두 자연수가 A와 30이라고 합니다. 최대 공약수는 6이라고 하고 최소 공배수 12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자연수의 곱 A 곱하기 30이랑 최대 공약수 6, 최소 공배수 120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30이랑 6 곱하기 120은 720이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될까요? 720을 30으로 나누어 보면 24가 되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자연수 A와 30이 있는데 최대 공약수 30으로 알려주었죠. 그리고 최소 공배수 120이라고 합니다. 자, A는 모르니까 남겨두고 여기 네모는 6 곱하기 5는 30이죠. 그래서 여기에 5 넣어주죠. 그러면 6 곱하기 A 곱하기 5가 120이 돼야 되니까 A 곱하기 30이 12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A는 4가 되겠죠. 자, 이제 빈칸을 다 채웠으니까 알 수 있겠죠. A라는 수는 6 곱하기 4를 하면 A가 나오죠. 그래서 A라는 수는 24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 자연수 24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5-2번 문제. 두 자연수의 곱이 960이고 최소 공배수가 120일 때 최대 공약수 얼마일까요? 두 자연수 A 곱하기 B를 한 것과 최대 공약수 G와 최소 공배수 L이 서로 같다고 했죠. 자, 그런데 두 자연수의 곱을 960으로 알려주었고 최대 공약수는 모르니까 G로 남겨두고요. 최소 공배수 120으로 알려주었죠. 자, 그러면 G는 최대 공약수는 960 나누기 120을 해보면 되겠죠. 8을 곱하면 960이 되죠. 그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8이 되겠습니다. 다음 6-2번. 두 자연수 A가 있고 21 있죠. 그랬을 때 두 자연수의 곱이랑 최대 공약수는 7이라고 했고 최소 공배수는 84라고 했죠.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곱과 두 자연수의 곱이 서로 같죠. 자, 그러면 A를 구하는 방법, A 곱하기 21 하면 84 곱하기 7을 하면 얼마가 되죠? 7, 4, 28, 7, 8, 56, 588이 되고 A는 어떻게 구할까요? 588 나누기 21을 해보면 되겠죠. 2를 곱하면 42가 되죠. 빼면 168이 되죠. 8을 곱하면 8, 1은 8, 8, 26 해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자연수 A의 값은 얼마가 되죠? 28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1번 문제. 가로의 길이가 56cm, 세로의 길이가 7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두꺼운 종이가 있는데 그 안에 가능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이려고 할 때 필요한 색종이 몇 장일까요? 자, 가로가 56, 세로가 70인데 정사각형을 만든다. 가로, 세로 길이를 같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 공약수에 대한 의미가 되고 가능한 큰 정사각형, 최대에 대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죠. 56과
70의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7 곱하면 7 곱하기 8, 7 곱하기 10이 되죠. 2로 나누어주면 2 곱하기 4, 2 곱하기 5가 되어서 최대 공약수는 14가 되죠. 가로도 14, 세로도 14인 정사각형 모양을 붙이면 가장 큰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가장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면 14cm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색종이 몇 장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가로 14, 세로 14cm인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가로로는 4장을 붙인다는 의미고 세로로는 5장 붙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모두 필요한 색종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20장의 색종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 변의 길이가 14cm인 정사각형을 모양의 색종이를 20장으로 가로 4장, 세로 5줄로 붙이면 가로가 56이고 세로가 7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두꺼운 종이에 빈틈없이 붙일 수 있고 빈틈없이 붙일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문제, 톱니가 A와 B가 있는데 A는 톱니가 20개 있고 B는 톱니가 18개 있습니다. 서로 톱니의 수가 다르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에 기역이라는 톱니가 있고 B에 니은이라는 톱니가 있으면 처음에 같이 출발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만나지지가 않죠. 톱니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돌다 보면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배수에 대한 개념이죠. 그리고 처음 맞물린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맞물린다는 얘기는 최소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과 18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2로 나누어주면 2 곱하기 10, 2 곱하기 9가 되죠. 니은자로 곱해주면 2 곱하기 10 곱하기 9가 되어서 20 곱하기 9를 하니까 180이 되죠. 즉 A도 톱니가 180번째, B도 톱니가 180번째가 되면 A랑 B랑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요. 서로 다른 바퀴를 돌았는데 A는 180번째 톱니, B는 180번째 둘 다 톱니가 되면 A의 기역과 B의 니은이 다시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출발할 때 만난 이후로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든 B든 어쨌든 180번째 톱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죠. 각각의 톱니 바퀴가 몇 바퀴 회전한 후일까요? 자, A는 몇 바퀴 회전해야 될까요? 180번째 톱니가 되려면 한 바퀴에 20개의 톱니가 있으면 9바퀴를 돌면 180번째 톱니가 되는 거죠. 기역이라는 톱니는 20번째도 자기 자신, 40번째도 자기 자신, 60번째도 자기 자신이죠. 근데 9번째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니은을 만난다는 얘기죠. B의 경우는 어떨까요? B는 한 바퀴 돌면 톱니가 18개가 지나가니까 180번째가 되려면 10바퀴를 돌면 되죠. B의 니은 톱니는 첫 번째 바퀴 18번째 자기 자신, 36번째 자기 자신, 54번째 자기 자신, 계속 자기 자신인데 10바퀴째에 180번째 톱니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의 기역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는 각각 9바퀴와 10바퀴 회전한 후에 다시 처음으로 맞물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자, 어떤 자연수로 114를 나눈다. 그 말은 뭐죠? 114 나누기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114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2가 남는다. 그리고 172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4가 남는다. 이렇게 힌트를 줬죠. 그때 이 어떤 자연수, 양쪽 둘 다 같은 수죠. 둘 다를 만족시키는 어떤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가장 큰 수라고 하니까 최대에 대한 의미고 여기도 나눠지고 저기도 나눠지는 것 공약수에 대한 의미구나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가 있으면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가 있는 문제를 바꾸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문제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114를 어떤 수로 나누면 2가 남는다. 그러면 2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12를 어떤 수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리고 168을 어떤 수로 나누어 주면 되지?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렇게 문제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나누어 떨어지게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 놓고 112와 16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둘 다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공약수,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죠. 자, 112와
168의 최대 공약수 2로 나누어주면 56, 2로 나누어주면 84, 또 2로 나누어주면 28, 또 나누어주면 42. 자, 이제는 7로 나눌 수 있겠네요. 7 곱하기 4, 7 곱하기 6, 2로 나누어주면 2 곱하기 2, 2 곱하기 3이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될까요? 다 곱해보면은 알 수 있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2 해주면 4 곱하기 14가 되어서 56이죠. 그래서 112를 5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168을 5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나누어 떨어지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이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가장 큰 수 56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이번에는 자연수가 세 자연수가 있습니다. 세 자연수 중에서 세 자연수 3과 4와 6이 있는데 3으로 나누든 4로 나누든 6으로 나누든 1이 남는 자연수가 있대요. 그 중에서 가장 작으니까 최소에 대한 의미죠. 그리고 두 자리의 자연수. 이번에는 3으로 나누든 4로 나누든 6으로 나누어도 남는 자연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의미인데, 이번에도 숫자가 남으면 우리가 공배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3, 4, 6으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자연수를 네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네모는 어차피 구해야 되겠지만 이 자연수에서 1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모를 네모 나누기 3, 네모 나누기 4, 네모 나누기 6을 하면 1이 다 남아요. 그런데 네모 빼기 1로 3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 떨어지겠죠. 네모 빼기 1로 4를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 네모 빼기 1로 6을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겠죠. 즉, 네모 나누기 3, 네모 나누기 4, 네모 나누기 6 하면 다 1씩 남는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네모 빼기 1로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죠. 이렇게 문제를 바꾸어 놓고 나누어 떨어지게 해놓고 문제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네모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제는 3과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3과 4와 6의 최소 공배수 3으로 나누면 3 곱하기 1, 4는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려오고요. 3 곱하기 2는 6, 2로 또 나눌 수 있죠. 1은 그냥 내려오고 2 곱하기 2, 2 곱하기 1. 자, 이제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6 곱하기 2가 되니까 12가 되죠. 자, 12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11을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11을 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죠. 자, 그럼 이 12는 무엇을 의미하죠? 네모 빼기 1이 10이라고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바꾸어서 풀었지만 원하는 답은 바꾸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1이 남을 때의 경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네모 빼기 1이 10이라면 네모에는 얼마가 들어가면 되죠? 네모는 13이 들어가면 되죠. 네모에 모두 13을 넣어주면 13일 때는 1이 남고 13 빼기 1인 12가 되면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3, 4, 6으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리의 자연수 하면 13이 되죠. 13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로의 길이가 120cm, 세로는 72cm, 높이는 48cm인 직육면체의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가능한 큰 최대에 대한 의미죠.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에 똑같이 나누어주는 공약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능한 큰 정육면체의 블록으로 채우려고 할 때 블록의 개수, 자, 일단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120과 72와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12로 한번 나눠볼까요? 10을 곱하면 12가 되고 6을 곱하면 72가 되죠. 4를 곱하면 48이 되죠. 2로 나누면 2 곱하기 5, 2 곱하기 3, 2 곱하기 2가 되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12 곱하기 2를 한 24가 되겠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로도 24, 세로도 24, 높이도 24인 정육면체가 여기에서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이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막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블록의 개수를 물어보죠.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로의 정육면체 블록 5개 채우죠. 가로로 5개, 세로로 3개, 높이 위로 2층.
자, 그래서 블록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2가 되어서 30개의 블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톱니가 36개짜리 48개짜리인 두 톱니바퀴 A와 B가 있습니다. A 톱니바퀴, B 톱니바퀴가 있는데 A는 톱니가 36개, B는 48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맞물린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맞물리는 것, 최소에 대한 의미죠. 그리고 서로 톱니가 다른데 맞춰지는 것, 공배수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6과 4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12를 곱하면 12 곱하기 3, 12 곱하기 4가 되어서 L자로 곱하면 36 곱하기 4가 되니까 4, 6, 24, 144가 되죠. 즉 A든 B든 144번째 톱니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톱니들이 144번째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톱니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퀴수로 물어보죠. 자, 그러면 A는 몇 바퀴를 돌까요? 144 나누기 36을 해주면 되죠. 4바퀴를 돌면 144번째 톱니가 되죠. B는 어떨까요? 3바퀴를 돌면 144번째 톱니가 되죠. 3 곱하기 48을 하고 4 곱하기 36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B에 대한 질문을 했죠. B는 몇 바퀴 회전했을까요? B는 3바퀴 회전을 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자,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어떤 자연수를 우리는 그러면 네모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180을 나눈대요. 어떤 자연수로 180을 나누니까 180 나누기 어떤 자연수죠. 그러면 5가 남는데요. 그 다음에 212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2가 남는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문제를 바꾸어서 풀죠. 나누어 떨어져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5를 빼서 175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나누어 떨어지고 210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어떤 자연수가 175에도 나누어지고 210에도 나누어진다. 공약수에 대한 개념이죠. 그리고 가장 큰 수, 최대에 대한 개념이니까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거죠. 175와 21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5로 나누어 주면 5, 3, 15, 5, 25, 210은 5, 4, 20, 5, 20, 7로 나누어지겠네요. 7, 5, 35, 7, 6, 42.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 35죠. 175를 35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210을 35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자, 문제 원래대로 돌아가도 되죠. 180을 35로 나누면 5가 남고 211을 35로 나누면 2가 남겠죠. 그래서 65번의 정답 35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세 자연수 4, 6, 9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인 세 자리의 자연수. 자,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4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고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 9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인 자연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약간 변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있을 때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 떨어지게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자연수 각각에 나누어주는 의미는 공배수에 대한 의미죠.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하면 최소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려고 하는 어떤 자연수의 2를 빼버리는 거죠. 어떤 자연수의 2를 빼면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6으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 9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이 되어서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4와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4와 6과 9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와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3으로 나누어 주면 4는 그냥 내려오고요. 3, 2, 6, 3, 3은 9. 자, 이번엔 2로 나누어 볼까요? 2는 4, 2는 2, 3은 그냥 내려오겠죠. 자, 일자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6 곱하기
6이 되어서 36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세 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한 건 두 자리죠. 두 자리인 36은 최소 공배수인데 배수는 계속 존재를 하죠. 그러면 세 자리인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연수 구할 수 있는 거죠. 36의 배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36,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72,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36, 18, 3, 3은 9, 108이 되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세 자리의 자연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문제를 변형해서 푼 거죠. 어떤 수의 1을 빼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에 네모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36이라는 수는 어떤 수에서 1을 뺀 수가 36이란 얘기죠. 어떤 수에서 1을 뺀 수가 72란 얘기죠. 그러면 네모 안에는 38이 들어가거나 74가 들어가거나 110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도 38, 74, 1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8, 74, 110. 물론 계속해서 더 큰 수로 올라가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는 계속해서 존재하겠죠. 74, 110, 38, 74, 110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8이라고 하면 빼기 2가 되어서 36이 4와 6과 9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되었고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38이 되면 4와 6과 9로 나누면 2가 남게 되는 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세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배수를 구해보는 거죠. 배수를 구해서 보니까 108일 때 첫 번째로 세 자리의 자연수가 되어서 어떤 수 빼기 2가 108이 되면 4와 6과 9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어지죠. 그 말은 뭐냐 하면 2를 더해서 110이 되면 4와 6과 9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4, 6,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110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9번 문제. 두 분수 n분의 12와 n분의 30을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개수를 구하시오. 분수가 있을 때 분모, 분의 분자로 분수가 이루어지죠. 그럴 때 이 분모, 분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모가 분자의 약수가 되면 자연수가 되죠. 반대로 분자가 분모의 배수가 되면 또한 자연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수 n분의 12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 12의 분자인 12의 약수가 되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n분의 30도 자연수가 되려면 n은 12의 약수가 되면서 30의 약수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수 n분의 12 할 때 n과 n분의 30의 n은 같은 수니까 이 n은 12의 약수도 되면서 30의 약수도 되어야 하니까 12와 30의 공약수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자, 12와 30의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12와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6으로 나누어 주면 6, 2, 12, 6, 5, 30.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6이 되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 6의 약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1, 2, 3, 6이 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곧 두 수의 공약수가 되기 때문에 1, 2, 3, 6이 두 n분의 12, n분의 30을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이 될 수 있는 수인 거죠. 1, 2, 3, 6이 들어가면 두 분수가 다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의 값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개수는 1, 2, 3, 6이어서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두 분수 5분의 4와 7분의 12가 있을 때 어느 것에 곱해도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수 중에 가장 작은 기하분수 a분의 b. 이건 무슨 말일까요? 5분의 4에 a분의 b를 곱하고 그리고 7분의 12에도 a분의 b를 곱했을 때 여기서 a분의 b는 당연히 같은 수겠죠. 곱했을 때 둘 다 자연수가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자연수, 아래에도 자연수가 나오게 하는데 어떤 분수죠? 기하분수이면서 가장 작은 기하분수. 자, 가장 작은 기하분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모가 최대가 되고 분모는 가장 크고 분자는 최소가 되면 되죠. 분모는 엄청 크고 분자는 엄청 작으면 가장 작은 분수가 되는 거죠.
거기에 서로 약분이 되지 않는 수로 이루어지는 기하분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가 될 수 있는 조건과 B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조건, 분모에 관련된 얘기죠. 분모에 관련된 얘기는 분자인 4와 7에 공통되는 약수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A는 분자 4와 12의 공약수가 되어야 하죠. 자, 이번에는 반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B의 경우는 어떤가요? 분자에 있는 B의 경우에는 분모 5와 7의 공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분모에 있는 A는 각각의 분자에 있는 4와 12의 공약수가 되고, 분자에 있는 B는 각각의 분모에 있는 5와 7의 공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A는 4와 12의 공약수인데 그 중에서 분모니까 가장 작은 분수 만들려고 하니까 분모가 크게 되기 위해서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 즉 최대 공약수죠. 그리고 B에 관련된 얘기는 5와 7의 공배수인데 분자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가장 작은 분수가 될 테니까 공배수인데 최소의 수, 그래서 5와 7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분모와 분자에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4와 12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죠? 4와 12, 4로 나누어 주면 4, 1은 4, 4, 32가 되어서 최대 공약수 4가 되죠. 그 다음에 5와 7의 최소 공배수, 서로 나누어지는 게 없는 거죠. 서로 최대 공약수가 1인 서로 소인 관계일 때 최소 공배수는 두 수를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되죠. 그래서 분자 B는 35, 그래서 A는 4, B는 35가 되어서 4분의 35가 되면 5분의 4와 곱해도 자연수가 되고 4분의 35 곱하기 7분의 12를 해도 자연수가 되는 조건은 또 다른 수는 있을 텐데 제일 작은 수란 얘기죠. 4분의 35가. 그 다음 13번 문제. 두 자연수 A와 15가 있습니다. 그 두 수의 최소 공배수 60, 최대 공약수 3일 때 자연수 A는 얼마일까요? 자, 두 자연수가 A와 B라고 한다면 두 자연수를 곱한 것은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 G와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 L을 곱한 것과 서로 같죠?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는 A, 나머지 자연수 15이고 최대 공약수 3, 최소 공배수 60이죠. 그래서 A 곱하기 15는 180이 되고 A는 180에서 15를 나누어 주면 되겠죠. 180 나누기 15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180 나누기 15를 해주면 10의 자리 1 곱해서 3이 남고 0이 내려오죠. 1 곱해서 30을 계산해주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180 나누기 15인 자연수 A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12가 되죠. A는 12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두 분수 24분의 25, 32분의 5의 어느 것에 곱해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시오. 자, 24분의 25에 곱하는 어떤 분수를 A분의 B로 나타내고 32분의 5에 곱하는 분수도 같은 수 A분의 B로 나타냈을 때 둘 다 자연수가 되게 하는 A분의 B를 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기하분수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죠? A는 분자 25와 5의 공약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커야지,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분수가 가장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A는 25와 5의 최대 공약수로 구해주겠습니다. 5로 나누어 주면 5, 25, 5, 1은 5가 되어서 A는 최대 공약수 5가 되겠죠. 다음 B는 어떻게 구할까요? 분자에 있는 B는 그 분모에 있는, 여기는 24분의 25죠. 24와 32의 공배수가 되면 자연수가 되죠. 공배수가 되는데 분자에 있는 수는 가장 작아야 전체적으로 분수의 수가 작아지니까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와 3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8으로 나누어주면 8, 3, 24, 8, 4, 32가 되죠. L자로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8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니까 24 곱하기 4가 되어서 96이 되죠. 그래서 B는 최소 공배수 9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기하 분수는 A분의 B꼴로 나타냈는데 A가 5이고 B가 96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5분의 96이 되죠. 10번 두 분수 n분의 72와 n분의 108을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개수는 분모에 있는 n이 어떤 수가 되었을 때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n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각의 분수의 분자에 있는 72와 108의 공약수가 되면 되죠. 공통되는 약수가 되면은 n분의 72, n분의 108은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근데 그 공약수를 이제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9로 나누어지겠네요. 98, 72, 9, 1은 9, 9, 2, 18. 4로 나누어지죠. 4, 2, 8, 4, 3, 12. 그래서 최대 공약수 얼마인가요? 최대 공약수 36이죠. 자, 그래서 36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가 되고 n의 값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6의 약수를 구해도 되고요. 이번에는 약수를 공약수, 최대 공약수 약수를 구할 필요 없이 약수의 개수만 알면 되죠.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또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보면 되겠죠. 36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 곱하기 18, 2 곱하기 9, 그리고 3 곱하기 3이 되어서 36이라는 수는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면 약수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죠? 각각의 밑이 가지고 있는 지수의 1씩을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지수가 2니까 1을 더해서 3이 되고 그 다음에도 지수가 2니까 1을 더해서 3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한 9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되죠. 그것은 곧 두 수의 공통되는 약수, 공약수의 개수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바로 n값이 되고 n값 중에서 두 분수를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9개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두 자연수 90과 a는 a의 최대 공약수가 15이고 최소 공배수는 630일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두 자연수를 곱한 것과 그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자연수 90과 a를 곱한 값과 최대 공약수 15와 최소 공배수 630을 곱한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15 곱하기 630을 곱한 다음에 90을 나누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약분의 방법으로 쉽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쪽에 90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양쪽에 90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왼쪽에는 약분이 되어서 a만 남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을 정리만 해주면 a값 나오겠죠. 약분을 해보면 먼저 0을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9, 1은 9, 9, 7, 63이죠. 그러면 15 곱하기 7을 해주면 105가 되고 105가 바로 자연수 a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 14번의 정답은 105가 되겠습니다.